그러면은 두 분은 한국에 오셔서는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시고 싶으세요? 아, 서초구 쪽으로. 그래서 한국이 시세 차익이 잘 나고 월세 수익이 안 나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그 캡레이트 이런 월세 수익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한국은 투자를 할 때 실거주 만족도와 함께 그 시세 차익이 나면 이제 금상첨화인데 지금 재건축 재개발 말고는 신축이나 뭐 5년에서 10년 사이에 준신축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격이 많이 올랐고 서초구 강남구가 갭 투자가 그 전세 끼고 투자를 하실 수가 없어서 지금 무조건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무주택자시면은 대출은 50%까지 되는데 이게 금액이 너무 많이 올랐다 버리니까 그리고 최근에 1년 사이에 또 여러 가지 기대했던 것만큼 전 정부가 세금을 풀어주지도 않았고 공급도 잘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빨리 뭔가 현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내기 전에 거래를 많이 하겠다고 해서 지금 되게 화랑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또 상급지는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패닉 바잉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큰 변화 앞을 딱 직면하고 사는 것보다는 조금 한 템포 쉬어가다가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조차도 노리고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나 여러 가지로 이제 SNS도 하고 하는데 몇 개 단지들을 좀 추천했던 데들이 있었는데 한국 부동산이요. 근데 네. 지금은 다 끝났어요. 거기 지역이. 매물도 다 끝났고 그래서 그 재건축하고 재개발을 다시 한번 한국에서는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홍콩에 계시는데 한국이 돌아오시면은 계속 한국에 거주하시나요? 아니면 미국으로 가실 수도 있으세요? 아니면 미국은 투자로만 보시는 거예요? 달러 현금 흐름이 중요하시고 그러면은 투자 목적이 미국은 투자인데 실거주보다는 투자고 투자 중에서는 달러 캐시플로우가 계속 나오는 게 중요하세요? 아니면 시세 차익이 많이 나는 게 중요하세요? 아, 현금 흐름이. 그리고 현재 가족들이 아예 맨하탄에 아, 집을 사서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이 두 분 정도 계시고, 아, 뉴욕 쪽에요. 그러니까 직계 가족이 맨하튼에 계신 거죠? 그러면은 맨하튼이 좋죠. 저희 회사에 문의하시는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순서가 캘리포니아, 하와이, 맨하튼, 뉴저지, 보스턴, 그리고 텍사스, 뭐 그 외에 조지아주 애틀란타라든지 간혹 이제 네바다 이런 데 많이 찾으시거든요. 근데 맨하튼도 3, 4위 할 정도로 저희 회사에서 자문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50개의 주가 각기 다른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100점짜리 부동산은 없어요. 투자를 하시든 실거주를 하시든 80점 정도가 만족스러우시면 구매 결정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100만 원 왕자님을 기다려서는 투자 시기만 계속 미뤄질 뿐이에요. 그래서 맨하튼 쪽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장점과 단점 위주로. 그래요, 맞아요. 일단 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드리면은 제가 맨하튼하고 하와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콘도가 우리가 아파트인데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에 굉장히 친숙해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도시도 제가 웬만해서는 콘도미니엄 아파트를 절대 추천을 안 드려요. 정확히는 아파트먼트는 미국에서는 주식회사가 전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렌트하는 걸 아파트먼트라 그러고 우리나라의 아파트 아니면은 주상복합 아파트는 이제 미국에서는 콘도미니엄이라고 하는데 다른 주는 절대 오르지 않는다라고 당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LA 같은 데도 부동산 투자 콘도미니엄 코리아타운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있어요. 사신 분들 다 자기가 산 돈으로 팔리지도 않거든요. 손해 봐도 잘 안 팔려요. 근데 맨하튼하고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의 현지인들이 워낙 땅값이 비싸고 완전 집약돼 있거든요. 현지인들도 콘도미니엄을 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글로벌 마켓이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이 또 사줘요. 그래서 얘는 내가 월세 잘 나오고 관리비 저렴하고 로케이션 좋고 그리고 관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어메니티라든지 이런 것들도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그리고 주변과 비교했을 때 사이즈가 좀 넓게 나왔다든지 그리고 주변에 완전 탄탄한 구글 옆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월스트리트의 어터니나 그런 뭐 아이비뱅크의 뱅커들 있잖아요. PE라든지 걔네들이 출퇴근하기에 굉장히 가까운 그런 요소들로 사면 특히 이제 직주 근접이 중요하죠. 맨하튼은. 맨하튼 전체의 장단점을 좀 말씀드리면 장점은 뭐 명실상부 전 세계의 강남이고 그리고 정말 글로벌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월세 파킹용으로 많이 사잖아요. 그리고 장점 같은 경우에는 또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직계 가족이 계시니까 거의 중개사분들이 다 부동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임차인하고 굳이 소통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가 원격지 투자를 하기에 굉장히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 장점은 있는데 단점도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맨하튼은 비교적 텍스가 낮진 않아요. 딱 중간 정도거든요. 하와이가 0.45부터 뉴저지가 2.21까지 그 레인지가 있다면 맨하튼은 중간 정도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맨하튼 투자할 때 보통 콘도미니엄이나 코압을 투자하시는데 관리비 HOA라는 걸 내야 돼요. 그럼 상주하는 직원이 24시간 동안 안전하게 이렇게 외지인들 못 들어오게 항상 관리해주고 뭐 우편물도 받아주고 뭐 약간 짐도 보관해주고 이런 게 솔직히 공짜는 아니란 말이에요. 또 단점이 뭐냐면 2020년에서 2022년에 재산세 감면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그 재산세를 뭐 20년, 25년 감면해주는 지역들이 있었어요. 브루클린에도 있었고 뭐 월스트리트 쪽에도 있었고 커드슨 리버 쪽에도 있었는데 그게 그때 한국인들이 되게 굉장히 많이 분양을 받으셨거든요. 엄청 비쌌어요. 이제 재산세 감면을 뭐 20년 해준다고 하니까 그거에 굉장히 혹해가지고 사셨는데 지금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셨거든요. 그래서 맨하튼은 저는 투자할 때 전략이 있어요. 뭐냐면 새 거에 신축에 재산세 감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함정이 있거든요. 뭐냐면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개발하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콘도미니엄은 추천을 안 해드려요. 안 해드렸고 사드린 분도 사실 없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관리가 굉장히 잘 된, 뭐 10년 넘었지만 관리가 굉장히 잘 되면서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고, 그리고 완전히 구글 본사 바로 건너편에 있거나 뭐 골드만삭스 길 건너에 있거나 완전히 테넌트들이 완전 선호하는 그런 단지들이 있거든요. 좀 연식이 있어도 걔네들이 오히려 값도 싸고 최근에 신축보다 그때 공급됐던 맨하튼의 신축은 원베드룸이 1.5에서 2 밀리언 사이였단 말이에요. 상당수가. 근데 저는 가장 수익률을 계산을 해봤더니 약간 작을수록 수익률은 높거든요. 지금 이제 한테 이걸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가 이런 방향으로 제가 다양하게 많이 사드려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3베드룸 콘도미니엄 이런 거는 금액도 비싼데다가 오히려 덩치가 너무 커지면은 캡레이트라고 하는 이제 월세 수익률이 떨어져요. 근데 신축이 막상 맨하튼에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로케이션도 떨어지고 오히려 더 낙후된 지역에 공급된 것도 많고, 그리고 원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 조그맣게 지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맨하튼에서 많이 사드렸던 거는 1 밀리언 이하에, 물론 이제 뷰까지 나오고 허드슨 리버의 영구 뷰, 뭐 그리고 완전 트라이베카는 잘 아시겠지만 맨하튼의 청담동이잖아요. 거기는 스튜디오가 1.5는 해요. 너무 좋은 동네이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월세도 높게 받기는 해요. 그러니까 스튜디오는 또 너무 작고 원베드룸 정도로 해가지고 1 밀리언 이하에서 수익률이 5% 정도 나오는 것들을 찾아드렸어요. 근데 이게 미국하고 한국하고 또 다른 게, 미국은 관리비, 재산세, 이제 커먼 차지라고 하죠. 그리고 관리비, 재산세, 그리고 보험료, 그러니까 대출이자 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정에 만약에 관리 수수료가 있다면 관리 수수료, 이런 비용을, 그러니까 재산세, 관리비, 그리고 관리 수수료가 있다면 관리 수수료, 소정의 보험료, 이런 비용들을 다 빼고 거든요. 그러니까 4%로.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6, 7%인데 어렵지만 이런 금매를 찾는 게 쉽지는 않아요. 어렵지만 맨하튼에서도 웬만하면은 그런 콘도미니엄을 찾아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제 제 파트너분들하고 그런 집들을, 맨하튼은 제 파트너분이 세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세 분하고 그런 쪽으로 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하튼에서 또 주의할 점이 뭐가 있냐면, 가능하면 1 밀리언, 지금 예산이 딱 그 안에 되시기 때문에 대출은 뭐 맨하튼에 있는 HSBC든지 아니면은 원하시면 한국계 은행이든지, 근데 HSBC가 좀 외국인 론을 원활하게 잘 해줘요. 그래서 60%까지 대출은 나오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자체적으로 월세 수익을 내는 인베스트 목적의 프로퍼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출은 다 잘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금리가 7%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은 원하시는 달러 현금 흐름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맨하튼 신축은 또 맨하튼이 다른 주랑 좀 달라가지고 취득할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를 들면 맨하튼에서 신축을 사시면은 취득 부대 비용이 한 5% 든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맨하튼에서 월세 한번 구해보셨어요? 제 고객이 삼성증권 주재원이거든요. 작년에 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미국에 집을 샀는데 다른 데 사시고 이제 그 맨하튼에 원베드룸짜리 집 구하는데 40군데 떨어졌거든요. 맨하튼에서 렌트 구할 때 만약에 5천 불이잖아요. 월세가 5천 불이면은 40배면은 20만 불이잖아요. 소득이. 20만 불 이상의 소득을 증명해줘야지 합격해요. 그만큼 렌트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 잘 안 나가요. 어쨌든 월세를 올려서 받는 게 네. 흐름적이니까. 너무 지금까지 계속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거의 안 나가요, 잘.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원베드룸에 더 이상 못 산다 내가 아니면 다른 주에 직장을 얻었다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일단 들어올 때도 너무 힘들고 크레딧 스코어도 다 보여줘야 되고 잔고증명, 재직증명에 월급도 월세의 40배인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서로 어떤 나가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 친구도 나가겠다고 얘기하려면은 한 달, 두 달 계약서에 따라서 먼저 노티스를 줘야 되고 근데 우리 빨리 이제 구해야죠.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자동 연장돼요.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캐시플로우가 그래도 중시하시다고 하면 근데 만약에 나는 새 거가 좋고 실거주 해야 되고 어메니티가 좋고 나는 좀 더 그런 삐까뻔쩍한 거 원한다. 그러면은 이게 수익률이 2%대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나는 4%, 5%는 만족을 못한다. 그러면 여기서 전략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차라리 뉴저지 쪽에 믹스 유즈나 멀티 유닛 같은 거를 100만 불 정도에 사드려요. 맨하튼에서는 못 사요. 믹스 유즈는 뭐냐면은 위에는 주택이고요. 1층은 상가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상가주택이라고 하잖아요. 정확히는 상가주택 다가구 그런 것들이 월세 수익률이 좋은데 맨하튼은 안 되죠. 맨하튼은 그런 거 살려면 최소한 4밀리언, 3밀리언은 생각하셔야 되니까 브루클린도 한 3밀리언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뭐 뉴저지에 그런 엣지워터라든지 저지시티라든지 이런 쪽에 가면 100만 불 언더에도 그것도 잘 찾긴 해야 돼요. 근데 6, 7% 정도의 믹스 유즈를 찾아드리려고 노력은 해요. 맞아요. 관리 수수료를 3에서 6%는 내셔야 돼요. 관리 업체도 소개는 해드려요. 근데 뉴저지에 그럼 6, 7% 나오는 믹스 유즈가 굉장히 펠팍이라고 이제 한국인들 많이 사시는 곳이라든지 이런 엣지워터 이런 데들 외관을 보면은 되게 안 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매물은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그 후졌죠. 한마디로 말하면 공실 없는 걸 사드리는 거죠. 공실이 있을 수 없는 로케이션. 옛날 집이 나아요. 옛날에 차라리 지어지는데 안에 리모델링 싹 되어 있는 데가 낫고요. 제가 아마 매물을 몇 개 보내드리면 그 내부 동영상도 다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뭐 새 거 같아요. 너무 좋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좀 선택을 하시고 아니면 아예 진짜 수익률이 너무 중요한데 번듯하고 학군 좋고 이러면은 텍사스 이런 데로 가셔야 돼요. 아예. 오스틴 쪽이 좋은가요? 오스틴은 요즘에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공실이 되게 심해요, 오스틴은. 그래서 오스틴은 원래도 수익률이 잘 안 나왔어요. 워낙에 고소득자들도 많고 고학력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뭐 당연히 학군도 좋고 좋은 동네가 많은데 오스틴은 월세 수익률이 텍사스 안에서는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집값이 가장 많이 빠진 도시 5위 중에 하나예요, 오스틴이. 텍사스 같은 경우도 장점은 있어요. 소득세가 없잖아요. 재산세는 높아요. 맨하튼보다도 더 높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단독주택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80만 불, 90만 불, 그러니까 100만 불 언더에서는 맨하튼에서는 지어진 지 어느 정도 된 콘도미니엄이나 코압을 사드리고 단독주택이 집값은 많이 오르거든요. 집값이 많이 오르는 걸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텍사스로 가죠. 그 텍사스도 그래도 제가 한 80만 불짜리 집을 사드리면 텍사스도 한 4천 불 좀 넘게 받아요. 근데 좋은 점은 관리비를 안 내잖아요. 맨하튼은 관리비를 1,000불 넘게 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수익률은 텍사스가 좀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서 학군이 좋고, 학군이 좋고, 그리고 단독주택이니까 집다운 집을 살 수 있죠. 그래도 맨하튼이 좋으신 거죠. 쪼개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그 금액을 쪼개면
텍사스는 더 안 좋은 동네로 가셔야 되고 맨하튼에서는 스튜디오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레버리지도 더 하셔야 되고 근데 차라리 저는 이런 방법도 추천해 드려요. 지금은 대출을 많이 받지 말고 좀 집다운 집, 그 동네 도시에서 인기가 있고 우리가 투자자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사는 것도 중요한데 나중에 되팔리는 거 잘 되팔릴 애를 사야 돼요. 그런 딱 타겟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 딱 도시별로 인기 있는 금액대와 사이즈와 어떤 특징들이 있거든요. 걔를 차라리 하나를 사고 대출을 그래서 덜 받으신 다음에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미국에서는 리파이낸싱을 하든 힐록이라고 해가지고 외국인도 저랑 일하는 은행들은 힐록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는 이런 상품은 없는데 집을 담보로 한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 그래서 그게 신용대출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명의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게 한국에 해외 부동산 취득할 때 그 외국환 거래법상 실거주용 부동산, 그러니까 결론은 안 돼요. 실거주용 해외 부동산이 아니면 공동명의 취득을 금지해 놨기 때문에 만약에 공동명의로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거나 그리고 두 분의 돈이 한국에 있는 집이 두 분의 공동 소유였나요? 두 분이 공동 투자를 하셔야 되면은 LLC를 세워드려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법인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익명성이 보장되고 왜냐면 미국도 주소지 그 조회해 보면은 소유자 이름이 다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싫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법적 책임이 그 미국에 있는 LLC에서만 LLC가 가진 자산에만 이제 영향을 주는 장점이 있고 가장 좀 메리트를 그래도 느끼시는 장점은 1031이라 그래가지고 미국은 A라는 부동산을 팔고 B라는 부동산을 6개월 이내에 취득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계속 유예가 돼요. 세금을 집을 재투자할 때 안 내거든요, 나라에. 그러려면은 미국에서는 외국인도 개인이든 법인이든 1031을 적용시켜 주는데 한국의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재투자를 계속 하실 거다. 이 돈을 한국으로 안 가져오고 그러면은 법인을 세우시는 게 유리하고요. 그리고 공동명의를 무조건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법인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FIRP타라는 법이 있어요. 원천징수에 대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하도 미국에서 부동산을 팔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체 부동산 매각 대금의 뭐 20에서 30% 정도를 원천징수를 했다가 세금 보고하고 다음 연도에 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싫어하시는 분들은 법인을 세우세요. 그 외에는 그냥 한 채 사는데 회계사 수수료 내는 것도 싫고 나도 법인을 세운다는 거는 법인 세무보고도 해야 되고 나도 세무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귀찮고 그러시면은 그냥 개인으로 사세요. 개인이 한 60%로 사시고 법인이 한 40%. 그 미국은 집을 살 때 중개 수수료도 안 내거든요. 안 내는데 이제 맨하튼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꼭 쓰게 돼 있어요. 서부 쪽은 안 그래요. 근데 29개 주가 안 그런데 동부 쪽하고 맨하튼 쪽은 변호사를 꼭 써야 되고 그래서 대출을 받게 되면은 또 뭐 론 피나 어플리케이션 피나 감정평가 수수료 이런 게 또 들어가요. 그러면 집값의 최대 5% 정도는 취득하는데 부대 비용이 들 수 있어요. 최대. 이제 그런 부대 비용에다가 대출은 지금은 최대한 좀 많이 받지 마시고 저희 중개사들도 비싼 걸 사면 좋지만 나중에 투자하시고서 보유하면서 돈이 좀 따박따박 남고 그래야지 투자한 보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첫 투자는 큰 돈이지만은 그래도 가볍게 좋은 물건으로 사드리고서 나중에 갈아탄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금리가 싸지면은 힐록이라든지 리파이낸싱을 하셔가지고 한 채를 더 사신다든지 그런 거를 권유드려요, 지금은. 대출을 너무 많이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출은 저희가 60%까지 받을 수 있게 해드리는데 금리가 7%대니까 홍콩은 금리가 지금 어때요? 근데 미국은 변동금리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뭐 6개월 변동은 아니고 3년 고정, 3년, 5년, 뭐 7년, 10년 고정에 그 다음부터 변동이 보통 적용되거든요. 차라리 갈아타기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파이낸싱을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미국 금리 자체가 저희가 두 분은 영주권이 어떻게 되세요?
제 고객분들이 홍콩에 많이 계세요. 그 홍콩 파이낸스 쪽에 계신 분들이 또 많이 미국 부동산 투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신고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그 자금은 한국의 계좌로 들어오죠. 구매를 하실 때 너무 레버리지를 많이 하시면 대출 이자를 또 많이 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내 월세 수입으로, 임대 수익으로 따박따박 달러 들어오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너무 레버리지를 요즘에는 40% 이상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차라리 금리가 떨어지면 그때 돈을 뽑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뭐 2, 30만 불, 3, 40만 불 더 땡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기 있는 애 하나를 사뒀다가 거기서 차라리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차라리 대출을 그때 금리가 싸졌을 때 받아서 걔로 하나를 더 사는 게 낫죠. 그러면은 그 힐록에다가 좋은 점이 지금은 소득도 있으시지만 또 대출을 적게 받고 인베스트먼트 용의 프로퍼티에서 미국 내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뎁도 인컴이 지금 근로소득 플러스 렌탈 인컴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걔로 하나를 더 사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럴 타이밍은 아니에요. 뭐냐면 그러니까 전체 캐시로 사시게 되면 어차피 소득세만 발생하시잖아요. 소득세가 발생을 하시는데 차라리 어느 정도는 대출이자로 비용 처리를 해서 소득세를 덜 내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다행이네요. 그러면 어쨌든 그것도 같이 의논을 하죠. 그래서 대출을 얼마 받을지도 상의를 하고 대출은 처음에는 최대치 받겠다고 일단 넣어요, 심사를. 어쨌든 40% 다운 페이먼트를 하면 그 이하는 금리가 거의 비슷하세요. 내 자기 투자금. 그래서 처음에는 최대치로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를 심사를 넣고 대출을 진행하면서 줄여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7월에 나가시니까 제 생각에는 임장을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영어가 플루언트 하시니까 저희 파트너분 중에서 이제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금매를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오픈마켓 매물도 많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밀리언 전후로 해서 원베드룸으로 1.5는 너무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캡레이트 높고 공실 없고 월세 잘 나가면서 그 선호하는 콘도미니엄으로 좀 엄선을 해서 쭉 다 보여드려요. 운전해 주시면서. 그래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두 분이 어쨌든 오늘 제가 자문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생각이 좀 좁히셨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떠한 좀 요구사항을 더 추가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리스트업을 먼저 해놓고 가장 좋은 거를 한 3개 정도만 같이 보고 나머지 그 다음 추천하는 애들은 가시고 나서 이렇게 2날 정도를 잡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중개사들이 보통 이제 저는 그래도 저랑 일하는 중개사분들이 렌트 세입자 관리를 해주지는 않는데 본인들의 클라이언트는 해줘요. 관리 비용은 콘도나 코압을 사시면 관리 비용은 없어요. 관리 비용은 들지 않고 임차인이 보통 제가 신축 안 사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임차인이 있는 걸 사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걔는 살잖아요. 그 친구는 나가서 는 이제 그 중개사분이 구해주시죠. 그러면 맨하튼은 보통 한 달치 월세를 그것도 주열로 다른데 한 달치 월세를 수수료로 주시면 돼요. 중개사한테. 저는 미국 쪽만 해요. 그리고 제 파트너 분들이 일본, 두바이 이렇게 자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 일본, 두바이를 많이 찾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세금 혜택이 워낙에 좋고 또 거기서 그런 전 세계 자산가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벤처 스타트업들 코인 투자자 유치하려고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고 있고 양도세가 아예 정률이어가지고 굉장히 낮고 상속세 증여세가 없거든요. 그래서 두바이가 미국의 대항마라고 중국이 많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유럽도 지금 사실 경기가 좋지 않고 그래서 두바이를 많이 보죠. 미국의 어떤 넥스트 대항마는 그래서 두바이가 어쨌든 왕족 국가인 것도 있고 살기에는 물가도 너무 비싸고 날씨도 그렇고 그래서 투자용으로 많이 보시지만 일본도 금리가 싸고 워낙에 많이 투자를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그게 중요한 질문이신데, 저희 회사가 고객분들한테 수수료를 받지 않아요. 저희는 미국에서 수수료를 받아서 저희 회사는 고객분들에게 따로 수수료를 안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엄선한 저희 네트워크나 저희 파트너들 제가 수십 분을 거쳐서 시차고 저희 회사가 다 먼저 겪고서 이제 엄선된 파트너들을 소개시켜드리니까 이제 저희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가이드 해드리고 나중에 매각해서 재투자하는 것까지도 계속 방향 잡아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저의 가이드를 같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은 많이 메리트로 느끼시고요. 오늘 너무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